안녕하세요. 이보경입니다. 프로세스 마이닝은 하나의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실세계 프로세스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마이닝의 이러한 역량을 활용하면 여러분은 프로세스를 매우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세계 프로세스에 대해 다양한 관점들을 제공한다는 개념이 처음에는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습을 통해서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프로세스 분석을 수행할 때 유용하게 활용하기 바랍니다. 이론 강의에서 프로세스 마이닝의 세 가지 필수 속성인 케이스 아이디와 액티비티, 타임스탬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세 개의 필수 속성을 포함하는 데이터셋, 즉 이벤트 로고가 주어지면 프로세스 마이닝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데이터셋을 가져올 때 특정 필드의 역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프로세스에 대해 다양한 관점들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를 다양한 관점으로 도출하고 분석할 수 있는 것은 프로세스 마이닝의 크나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다양한 관점을 도출하는 방법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데이터셋에 포함된 다른 액티비티 속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지난 실습 시간에 사용한 Purchasing Example 파일을 이용해서 관련 내용을 실습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 FBT 파일은 디스코 데모 모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 제작된 파일입니다. 대부분의 실무 분석에서는 CSV 파일을 디스코로 임포트해서 분석을 진행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데이터셋에 포함된 액티비티 속성들의 결합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내용의 실습을 위해 콜센터 example 파일을 활용할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데이터셋에 포함된 다른 케이스 아이디 속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실습을 위해서 콜센터 example 파일을 활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양한 관점을 도출하는 첫 번째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실습 시간에 배운 내용에 따르면 우리는 Purchasing Example 파일을 불러와서 데이터 가져오기를 설정할 때 케이스 아이디 필드를 케이스 아이디로 설정하고 액티비티 필드를 액티비티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 타임과 엔드 타임 필드를 각각 타임스탬프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리소스 필드를 리소스로 설정하고 롤을 아더로 설정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이러한 설정을 통해 발견된 프로세스 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액티비티는 구매 프로세스에서 수행되는 특정 업무 단계를 나타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구매 프로세스를 생각하면 지금 보고 있는 구매 프로세스 맵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매 프로세스가 데이터셋에 포함된 다른 속성을 액티비티로 설정함으로써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더로 설정된 롤 필드를 액티비티로 설정하고 원래 액티비티로 설정된 액티비티 필드를 아더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정을 통해서 데이터를 디스코로 임포트하면 어떤 프로세스 맵이 도출이 될까요? 도출된 구매 프로세스 맵은 역할 관점에서 구매 프로세스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할 간의 상당한 대작업과 지연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퀘스트 매니저와 퍼체이징 에이전트 사이에 평균 7.1일의 지연이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직접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실습 시간에 한 것처럼 디스코를 실행한 다음에 좌측 상단에 위치한 파일 열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자, 나오는 대화 상자에서 실습 파일인 Purchasing Example 파일을 선택해 주시고 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가져오기 설정 화면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이 화면에서 액티비티 필드를 아더로 설정하고 롤 필드를 액티비티로 설정합니다. 나머지 다른 필드들의 설정은 현재 설정되어져 있는 기본값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오른쪽 하단의 스타트 임포트 버튼을 클릭하면 방금 설명한 역할 관점의 프로세스 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퍼포먼스를 선택한 다음 mean duration을 선택하면 역할 사이의 평균 수행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리퀘스트 매니저와 퍼체이징 에이전트 사이에 평균 7.1일의 지연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동일한 프로세스를 이렇게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 아마 흥미로울 것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실습에서 활용될 콜센터 프로세스와 데이터에 대해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고객은 전화와 전자메일을 통해서 콜센터에 문의하는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콜센터의 모든 활동 내역은 CRM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콜센터의 활동 내역을 추출해서 분석에 활용되는 콜센터 example 파일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파일에 포함된 필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케이스 아이디로 설정할 수 있는 케이스 아이디 필드가 있습니다. 고객의 전화나 전자메일 문의가 들어왔을 때 CRM 시스템이 각 문의에 대해 고유 번호를 부여합니다. 이 고유 번호가 바로 케이스 아이디의 값입니다. 오퍼레이션은 콜센터 프로세스의 특정 단계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액티비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 타임과 엔드 타임은 오퍼레이션의 시작과 종료 일시를 나타내므로 타임스탬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전화나 전자메일 문의를 응대하는 직원의 이름이므로 리소스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 포지션은 에이전트가 위치한 장소를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프론트라인에 위치한 직원이 전화나 전자메일 문의에 응대해야 합니다. 백라인에 위치한 직원은 프론트라인에 위치한 직원이 해결할 수 없는 문의를 처리해야 합니다. 커스터머 아이디는 전화나 전자메일 문의를 한 고객의 아이디를 나타냅니다. 프로덕트는 문의와 관련된 제품을 나타냅니다. 프로덕트 필드는 두 개의 값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타입은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제 실습을 통해서 방금 설명한 콜센터 example 파일을 가져와서 콜센터 프로세스 맵을 발견해 보겠습니다. 이전 실습과 마찬가지로 좌측 상단에 위치한 파일 열기 아이콘을 클릭해서 실습 파일인 콜센터 example 파일을 불러옵니다. 데이터 가져오기 설정 화면에서 케이스 아이디 필드를 케이스 아이디로 설정하고 오퍼레이션을 액티비티로 설정합니다. 스타트 타임과 엔드 타임 필드를 각각 타임스탬프로 설정하고 에이전트를 리소스로 설정합니다. 나머지 4개의 필드들은 모두 other로 설정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 오른쪽 하단의 스타트 임포트 버튼을 클릭해서 데이터를 디스코에 가져옵니다. 여러분은 이제 콜센터 프로세스 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가져오기 설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을 것입니다. 프로세스를 다양한 관점으로 도출하는 것을 설명하는 1차 실습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실습 시간에 두 번째와 세 번째 방법을 설명하고 실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